2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요. 제목 문제입니다. 사실 제목 문제는 주제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원래 어렵지만 일단 23번 문제 자체가 글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24번의 글의 제목 문제는요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의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글의 전개 과정도 깔끔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Radioactive Waste Disposal입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방사선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건요, 핵심적인 환경 문제의 전쟁터, 환경 전쟁 실제 싸운 건 아니겠죠? 논쟁이 심한 어떤 분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핵심 환경 문제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근데 이 환경 문제의 논쟁거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봤더니 원자력의 미래와 맞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이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싸워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원자력의 미래라고 하는 건 일단 봤을 때 일단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죠. 미래 자체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원자력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자력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측과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대립을 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전체로 보면은 방사선 폐기물 처리는 원자력의 미래에 맞서 싸워왔었던 핵심적인 환경 문제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주의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떠한 처리시설, 어떠한 처리시설, 어떤 처리 시스템조차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든 미래든 즉 방사선 폐기물 처리는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와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산업들은 노력을 해요.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어떤 나라들, 어떤 대중의 여론이 고려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론을 반영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사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하는 소위 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어떠한 상호적으로 괜찮아,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성 측도 존재하고 반대 측이 너무 끊임없이 이제 다투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한 게 뭐냐? 왜냐하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려면은 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곳에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극렬히 반대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력의 어떤 혜택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해야 된다. 너네 좀 희생해서 걷다 세우자라고 이제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지게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이렇게 소비된 원자력 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다시 가면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소비된 폐기물들, 핵 폐기물들은요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이 돼요.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겠죠. 즉 이 폐기물들을 만들었던 이 폐기물이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저장소에다가 폐기물을 저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는 자신만의 문제가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저장소, 어떤 저장소가 봤더니 수년치의 폐기물이 저장되도록 만들어진 저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임시 저장소라는 거예요. 수년간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저장소가 이 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흘러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꽉 채워지거나 넘쳐 흐르고 있겠죠.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기의 어떤 이런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장소가 넘쳐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고안이 돼요. 어떤 거냐? 자, 어떤 방법이 이제 탐색이 되었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재처리하자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썼던 폐기물을 다시 한번 특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일종의 재활용 처리를 하자는 거죠. 즉, 이 원자력을 어떤
원자력을 가동을 해서 이제 되지 않았겠습니까? 활성화되서 폐기물이 된 건데 이렇게 활성화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을 제거해서 안전한 부분을 다시 재처리하는 거죠. 일종의 재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핵을 재처리하자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복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자력에서 복구됐었던 이런 원자력을 연료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비활성화 될 때까지 저장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비활성화 되기까지는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겠죠. 여하튼 간에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재활용하고 이 활성화됐던 부분을 좀 줄여서 저장소에 있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처리 방안을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단 재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밝혀졌어요. 여기에 처리의 문제를 낚아챌 수 있다는 거죠. 이 처리의 문제를 좀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마침은 뭘까요? 대중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특히 이제 재처리 과정에 뭐가 발생되냐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또 국제사회에서도 재처리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좀 쉽죠.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핵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 시스템, 핵 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저장 시스템을 대중들은 일단은 싫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랑 원자력 산업들은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반대 여론이 셌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저장을 하느냐? 원자력 발전소 저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너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재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대안을 내세웠는데 역시 재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핵발전소가 진짜 위험할까? 핵발전소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1번 탈락입니다. 2번. 자, 우리의 핵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개선하는 방법이 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개선하는 방법이 언급되긴 했지만 그게 주는 아니기 때문에 2번 탈락이고요. 3번 혜택이 없네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3번은 부정적, 이 전체는요 원자력이 좋다 안 좋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4번입니다. 핵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4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무지는 축복이 아니다. 즉 핵 이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방책에 대해서. 즉 뭔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5번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딜레마를 담고 있는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 이래요. 앞에는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립이 나오고요. 그 결과 핵 발전지 그냥 저장하자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처리 방식을 언급했지만 역시 그 재처리 문제 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딜레마고요. 전반적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